네. 또 이제 오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 이제 뭐 바쁘기는 뭐 매주 똑같이 바쁘죠. 똑같이 바쁜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한 주 한 주 어느 한 주는 좀 더 그 기분 좋고 또 바쁘면서도 또 이게 살맛도 나는 한 주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주였어요? 저는 그냥 이번 한 주는 바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삶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더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이번 주는 좀 뭐 돈이 잘 벌렸다든가 뭐 글쎄 다른 사람 이제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무슨 일인데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남자분이세요. 이제 그 지게차 뭐 이런 거 갖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렇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에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 현장에도 가보고 뭐 이래서 아무튼 또 다른 삶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저희하고는 또 이제 이렇게 저는 또 여자고 그분은 남자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런 삶을 보니까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근데 저도 또 자극이 돼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서 저도 또 한 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선생님 또 뭐 좋은 그 조언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해나가고 있는 일들 중에서는 보람찬 일도 많으시죠. 네. 많으신데 오늘은 제가 또 어떤 걸 여쭙고 싶냐 하면요. 그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주관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발음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고 또 이제 띄어쓰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좀 이야기를 쉬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쉬어야 마음도 담아질 수 있는 여유도 있을 텐데 좀 쉼표도 해가면서 마침표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할 때 네. 그런 때 이제 소리내기 배우기 전에와 배우고서 나서 또 띄어쓰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삽입을 해서 응용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은 달라지는 게 어떤 거 같은가요? 그러니까 지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저한테 이제 한참 지나서 말을 너무 잘한다, 자기 말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사실은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한다 이런 부분에 그분이 조금은 내가 이렇게 좀 힘을 받으러 조언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얘기만 많이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요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는데 네. 그랬다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듯이 이렇게 이제 정말 마침표도 없고 뭐 쉼표도 없이 제가 막 쭉 그냥 제 얘기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제가 그 정확한 그분한테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차근차근하게 또박또박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법을 그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소리 내는 거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네.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 말도 왜 중간에 가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좀 말을 천천히 네.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제가 많이 들여서 이제 여자분들은 같이 또 말을 막 떠들기는 하는데 또 남자분께 상담하러 오시면 별 말이 없으시잖아요, 남자분들은. 네. 그럴 때 제가 이럴 때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을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 제가 느낌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요즘은 말을 좀 제가 좀 찬찬히
또박또박하고 네. 음성도 조금 크게. 네. 네, 저는 선생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소리를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봐라. 네. 네, 요즘은 제가 조금 목소리도 좀 힘이 있고 커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뵙기에도 네, 커졌어요. 네,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네.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띄어쓰기를 뭐 문법을 따라서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템포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갔을 때 훨씬 더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 소리를 공부하면서 좀 많이 또 느낀 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어차피 그 빠른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상담도 하시고 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글쎄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또 질문은 어떨지 모르는데 보통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굿이라는 것도 하고 네, 네. 또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여기 짚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 하고 네. 또 이제 구술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뭐 거리라고 그러죠. 네. 거리가 있는데 거리마다 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뭐 이런 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죠? 틀리죠. 네. 틀린 것을 정말 요 거리에는 요것만, 저 거리에는 저것만 정성이 그만큼 100%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갓집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공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 공수를 제갓집에서 정확하게 정말 알아듣게끔 이렇게 공수를 줘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그 저희 이제 그런 사람들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분 혼자만 흥이 나서 하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럴 때 저거는 자기 혼자의 신명 노름이구나. 네. 네. 어떻게 됐든 뭐 돈을 들여서 제갓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제갓집한테 의사 전달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보면은 그 무속인들의 신명 노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로 해서 어떤 연불이라 축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네. 그 축원문을 할 때도 저 혼자서 하는 소리로 그전에는 또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강하지만 끝에 가서는 이렇게 약해지고 흐려지는 말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처음에도 강하게 끝에도 예,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너무 솔직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만의 내 일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 일을 해줘야 네. 되잖아요. 네.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럼요. 뭐 어머니를 뭐 아이들이랑 이렇게 할 때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정말 그 아이들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일에도 어머니 마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좋겠다 생각이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또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정말 그야말로 그냥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분만이 아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은 슬프게 하려고 하면 슬퍼지고 아무리 경쾌한 소리도 또 경쾌하게 하려면 경쾌해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 움직이잖아요, 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따지면 너무 어렵죠. 어렵죠. 근데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슬픈데 너무 비통하지 않게 이렇게 똑같은 슬픔인데 기뻐도 너무 이렇게 경중이 틀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 먼저 생각이 먼저 가고 마음이 먼저 뛰어가지고 몸보다는 또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어떤가요? 마음이 급해요. 몸은 안 가고 네. 네. 근데 그게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소리 하는데도 제 생각이에요. 기술은 20%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몇 가지에 충실해서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데 그 외의 거는 전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80%가 마음인데 소리 배운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경쾌한 대로 내가 이것을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표현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고 영향이 미쳐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나라 전통 소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얼만큼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마음을 담아주면 듣기 좋은 소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술이 80%예요. 그 다음 타고난 것도 막 80%에 속해 있어갖고 뭐 그냥 소리만 누구고 듣기만 해도 뭐 굉장히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는 있죠. 가끔가다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냥 소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그 감탄사가 들어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소리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떻게 이제 열심히 오다 보니까 7회가 됐어요. 여러분도 다 해보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딱 맞춰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이 왕창 생기면 쉬워요. 그날을 막 기다렸다가 할 텐데 이게 돈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제가 저보다 뒤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잘못 이게 바쁜 일과 섞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특하게도 예, 선생님도 기특하시고 그래서 7회라는 그 횟수를 다다르고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간에 별일이 없어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이 7회라는 숫자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7회라는 숫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거는 거의 전해드렸어요, 실은. 근데 오늘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가 하면요. 80% 마음이 물론 이제 기술에 반한 거죠, 그죠? 네. 기술이 밑바탕이 되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이제 분석까지 한다면 더 좋죠. 그런데 결국은 첫 번으로는 소리를 잘 가리키는 분의 소리를 좀 속소리까지 들어서 잘 따라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또 필요하지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무수히 막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은 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소리가 어느 정도 되고 되돌아보니까 이런 길이 있더라 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그 나이에 또 노하우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소리가 되기 전에 이미 문장이잖아요. 문장이면 이제 우리가 명사, 주어, 또 수식어, 또 서술어, 이런 또 그 부사적인 거, 형용사, 또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을 잘 갖고 가지 않으면은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야 그냥 하면 다 말인데, 이거는 이렇죠?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한테 내 이야기가 다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이렇게 메꿔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부터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얼른 이야기를 다다다다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일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머릿속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직면을 해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이 이제 막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거. 여러분은 집중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라보는 게 집중인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 거기에 딱 있는 게 집중인가요? 또 그 시간에 딱 있으면서 바라보면서 꿰뚫어 보는 게 집중인가요? 참 이거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 아는데 서로 눈빛을 보는데 선생님 저를 보고 있나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네, 네. 그런 거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정말 집중은 정말 그 속을 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부터 그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상대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눈빛이 다른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하다가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노래를 갖고 오늘하고 제가 전공한 서도소리는 아닌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청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춘가라는 얘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얘가 그 어떤 노래 듣기 좋은 게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이제 칸을 이렇게 걷어요. 이게 칸이죠. 칸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이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월이 여기까지 있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잘 마음 먹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기 선생님 해보세요. 세월이 가기. 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건 우리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오든 길입니다. 오든 길인데 제가 시작하는 기준은 여기라는 거죠. 말이 오든 거든 세월이 오고 있는 중에 내가 이 시점에서부터 말을 했건 무언가는 앞에 계속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내 기준이 이 시점에서 제가 시작을 했을 뿐이지 이 전도 충분히 있던 거죠. 여기서 사실은 이 경계선에서 경계선 전에 이미 세 자를 내기 위한 호흡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박자를 하나하나 본다면 세 자에도 박을 하나 줘야 되고, 그죠? 월자에도 박을 하나 줘야 되고, 이자에도 박을 하나 줘야 된다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과 같고, 이 속도가 어때요? 쉼표가 없이 속도만. 그죠? 네. 그럼 여기다 이제 띄어쓰기를 이제 하나 했어요. 여러분도 문장에는 띄어쓰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은 눈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눈으로 읽을 책을 때도- 눈으로 읽죠? 네. 디리리리 읽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이제 돋보기도 쓰고 그러니까 또박또박 안 읽어요. 언제 책을 읽겠어요, 그죠? 막 속독으로 해서 막 읽겠죠. 네. 그 중에 버리는 게 굉장히 네. 많다는 네. 거죠. 근데 노래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버리면 네. 안 되니까 네. 이 훈련을 통해서 속독도 되고요. 속독까지는 아니에요. 속독까지는 아니지만 빨리 읽으면서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쉬면서 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턱턱턱턱턱턱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를 빨리 그다음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보편적인 1mm는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약속을 해서 가는 그 한 박을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자면
또 그 똑같은 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박자를 메꾸는 중에 각자의 감정선이 있어서 각자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외관적으로 볼 때는 딱딱딱딱 해서 박이 맞는데 결국은 나만의 박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박자를 채우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더 넣으면서 늘리면서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하지만 앞에 분명히 준비한 시간이 있고 뒤에 남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세밀하게 그 설명을 하자면 앞뒤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오늘은 그냥 이 경계선만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쉬고 하나, 둘, 셋 하고 쉬고 하나, 둘, 셋. 여기에 지금 요 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가는 노래가 있고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들어가면 네 마디가 보통 한 문장이 보통 되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있잖아요. 하나 더 가야지 돼요. 요거를 다 거기다 메꾸는 거예요. 식임새가 아무리 길어도 박자 나누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자 경계를 넘어가서 옆에 박자로 넘어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노래를 하기가 결국은 숨쉬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띄어쓰기를 분명히 해야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도 지금 똑같죠? 여기도 5분 중에 준비를 했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노래가 세월이 가기 그죠? 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세월이 가기 가기 는 여기 6박자가 같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쉬는 자리를 어떻게 쉰다고 느끼세요? 그때도 이제 쉬기는 하지만 그때도 네. 그 음을 가지고 간다고. 네네네.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있죠? 네네. 요거가 있는데 소리를 갖고 갔을 때 세월이 가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네. 자, 요걸 가지고 가볼게요. 시작. 세월이 갔어요. 가기는 그러면 요걸 이제 요 하나하나도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받기는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지난 그 6회째는 하나하나 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한 마디를 해가지고 띄어쓰기만 할 거예요. 세월이 갔어요. 시작. 세월이 요걸 받는다라는 느낌. 네. 세월이 가기는 또 흐르는 물 여기도 이렇게 갔죠. 네. 흐르는 물과 같고 네 이렇게 가면 또박또박 가는데 그러면 저 소리가 맛도 없고 언제 소리다운 소리를 하겠냐. 이게 기초가 돼서 내가 갈 자리를 딱딱딱딱 짚고 갈 때 나중에 힘이 요런 힘과 요런 힘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힘이 있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여기에 요렇게 가는 동안 애가 있어야 되겠죠. 애. 월. 그 다음에 이겠죠. 시작. 세월이
가기는 또 흐르 흐르는 끊고 물과 같고 그러면 육했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요게 같이 가면서 여기서 넘어갔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사이하고 띄어쓰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쉼표는 아니고 띄어쓰기만 잘해도 노래가 굉장히 그 각이 있는 격이 또 요 경계가 분명한 그 다음에 경계가 분명하니까 이 쓸데없이 모자르거나 넘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끊어주는 것까지 지난번에는 했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에서 요 소리 여기까지 앉은 소리 요번엔 여기 앉은 소리를 해볼까요? 세월이 딱 시작 세월이 가기는 또 흐르는 물과 같고 예예 이렇게 가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소리가 조금 더 그래서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띄어쓰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는 쉼표는 없지만 마침표가 있어야 되겠죠. 세월이 가기는 그죠? 이 끝이 딱 하고 여기 또 준비가 되고 가야 되겠죠. 시작. 세월이 가기는 자, 세월이 여기 끊어진 게 들려야 돼요. 세월이 갔다. 가기는 또 흐르는 물과 같고 예 이렇게 마침표까지 그 다음에 쉼표가 있다라면 쉼표 역시 띄어쓰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그만큼의 값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가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어떤 걸 하나 설명을 그냥 이것도 또 제 얘기예요. 제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듣더라도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같습니다. 저는 소리를 배우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마음이지 여러분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이거를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람 마음이 80%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가지기 전하고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소리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소리 내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도 제가 이렇게 노래할 때도 굉장히 또박또박 하려고 많이 하고 제가 노래를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정확한 그 글씨처럼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노래는 그냥 노래 하나에 불과한 거죠. 네. 근데 모두가 노래는 똑같고 멜로디만 다른 거예요. 멜로디만 다른데 그 선율 안에는 분명히 경계가 있고 박자가 있어서 그 안에 한마디가 들어있고 다음에 한마디가 들어있고 한마디가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소리를 따라서 끊지 못하면 소리가 따라가죠. 세월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세월이 간다. 가기 간다. 왔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이렇게 디디고 가는 자리마다 그냥 그렇게 디디면 끊으면 그 다음에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요. 밑줄 긋기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밑줄이 삐뚤삐뚤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뭘 내고 하죠? 밑줄 긋 때. 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이렇게 겉으로 하는 건 제가 삐뚤삐뚤했지만 소리할 때는 어때요? 소리를 할 때는 이 딱 찍어요. 이 네.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한 번쯤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도 한점이에요. 아, 이 소리로서 내가 그 단전의 힘을 이용하고 어떠한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한 번쯤 이렇게 가는 길이 쫙 에너지를 가지고 의식으로 내가 갈 수 있구나. 요게 뭐 잘 되면 또 혹시 축지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를 제가 현재라고 감히 이건 제가 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철학 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거 현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느낀다는 거 어떠세요? 현재를 느낀다세요. 근데 현재가 벌써 두 글자잖아요. 여기에 똑딱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시계추에 똑딱이 몇 개, 현재 몇 개 들어있을까요? 수없이 많겠죠. 아무리 못해도 2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똑딱. 그러면 똑딱도 지금 똑딱도 그 안에도 엄청난 경계가 있고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잘했네요. 세월이 가기는 아까 흐르는 물처럼 가라 그랬잖아요. 네. 소리도 흐르는 물처럼 가는 거예요. 서 있는 곳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저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가요. 미래도 선생님 해보세요. 얘기 안 해도 와요. 약속하지 않아도 와요. 네. 그런데 현재는 뭔가요? 내가 이렇게 가고 오는 길에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휙휙휙 지나가는데 제가 과연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물건을 만들거나, 그죠? 네. 만들거나 이런 기공적인 일에는 현재를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을 하면서도 현재를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이게 물질이나 어떤 외관상으로 뭔가 정교하게 만들기 전에는 현재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소리에도 지금 현재 가면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는 게 또 노래거든요. 그럼 악기를 다뤄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튕겨야 될 자리 그 순간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데 이런 말을 자꾸 하려니까 이게 또 이게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노래를 배워보니까 그런 거야. 하나 둥가 그러면 두 개가 겹쳐도 안 돼요. 하나에서도 수없는 제가 과학자라면 설명을 더 잘할 텐데 우리가 그냥 그 텔레비전 하나 이렇게 보는데도 화소가 몇이냐고 하는데 따라서 선명하다 안 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로서 바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소리 속에서 저는 분명히 이 많은 현재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지만 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엉뚱한 얘기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공부를 해보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소리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왜 이렇게 또 숨이 자꾸 차지는 거야? 그러면서 수없이 하고서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내 숨쉬기가 평정심을 잃고 막 높은 파도, 얕은 파도가 막 치게 되니까 못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모자라지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를 갖고 있을 때 공부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 이런 생각에서 저는 우리가 현재를 더듬하고 덜도 말고 그냥 너무 똑딱 안 해도 너무 많은 게 막 빛의 속도지만 그것을 이 소리의 하나에서 반에서 또 반에서 또 반, 그죠? 박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를 다 시공간을 채우면서 또박 간다면 현재를 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만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살고 있습니다. 딱딱. 그래서 제가 발걸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걸어 다녀 보세요. 걸으면서 발바닥을 용천이라고 그러죠? 용천. 용천에 이것도 혈까지 얘기해야 용천에 내 마음을 한번 담아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사색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런 그림들이 아마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노래가 아닐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상에 올라와갖고 여러분이 막 시를 써내려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자국을 띄면서 노래하고 발자국을 띄면서 시를 쓰고 발자국을 띄면서 내일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너무 좋은 마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간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하는 사람들을 제가 일컬어서 현재를 느끼며 살지만 과거로 흐르는 것을 그냥 보내지 않고 진주 한 알씩 건져내듯이 건져서 좋은 것은 품고 뭐 노래가 안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려버리면서 좋은 것은 품으면서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미래가 온 거죠. 그죠? 미래를 또 받아들이는 준비가 이 안에서 되는 거죠. 보내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를 놓치지 않는 거죠. 보내며 받으며 세월이 가기든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지나간 거는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은 버리고 힘을 빼고 마음의 힘만 가지고 또 가죠. 흐르는 물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세월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세월이고 네. 이게 또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계 그죠? 네. 시계바늘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잡지 말고 오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이게 또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누구나 이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현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휙 넘어가고 나도 모르게 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리할 때만이라도 따박 하면서 보내는 것의 느낌과 온 것에 받는 느낌, 받은 것을 또 하는 느낌이 하나씩 다 이렇게 단전에 그런 호흡으로 숨쉬기를 해나가면서 세월을 따라 걸으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연하게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오늘 7회인데요. 오늘 시간에 이렇게 이 이야기는 너무 근데 저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래하고 비교를 하면 비례를 하면 이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오셨어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는 갑자기 중용의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네. 이제 여기 현재에 머물러 있어 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네. 이제 어떤 그런 중용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충실히 살아야지 예. 되겠다.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잖아요. 현재가 있고 새가 있고 애가 있고 월이 있고 이가 있고 띄어쓰기가 하고 그다음이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소리를 하면서 세월을 네. 간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감탄이 오는 거죠. 야 좋다 이렇게 감탄이 오니까 감탄을 또 먹으면서 또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예 이렇게 또 이 소리도 배워서 나누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나누는 수 것 있어요. 같아. 소리는 정말. 네, 그래서 그 좋은 이야기, 네. 좋은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좋은 마음을 또 이제 그 상대방한테 유발시키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도 가지게 될 수 있게 타인을 통해서 살죠. 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누가 비켜주지 않으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남 때문에 살고 있고 또 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와 미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 소리길이다. 그 다음에 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하는 건 그 소리 결이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야 소리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전체가 소리 속이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감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소리와 비교해갖고 소리에 또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100% 이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보낼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면서 한 50% 정도는 제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요새도 행복전도사 아드님하고는 어떻게 잘 전화 통화를 잘 하십니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너무 행복하고 있어요. 네. 아들이랑 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아들이 제 멘토가 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여러분도 이제 말을 하면서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하면은 더 행복해지실 수 있을 있어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인 오희연이었고요. 오늘도 조흥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8회를 기다려 주세요.